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생의 한가운데서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고독감과 자괴감에 빠져들지 않고도 타인과의 어우러짐 속에서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서 어떻게 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의 한가운데서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기를 것. 여자들은 영화 한 편을 보러 가거나 차를 마시러 갈 때도 친구를 부르고 싶어 한다. 혼자서는 연극을 보거나 식사를 해도 별 재미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혼자서도 자신을 위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술을 마시러 간다. 여성이 혼자 즐기는 것에 서투른 것은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정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가 없는 일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나다니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았을 것이며, 여성이 이런저런 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했다. 정말로 그 대상에 흥미가 있다면 혼자서 몰두하게 마련이다. 연애나 섹스를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자기 흙을 매만질 때 나는 친구와 함께 있어도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한다.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줄어든다. 살아있어도 어딘지 몸이 나빠지는가 해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줄어들고 만다. 아무도 없어도 어느 날 낯선 동네로 혼자서 산책할 수 있는 고독에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이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다. 부모의 사랑은 귀한 것이라지만 반드시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부모 중에도 이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부모가 있고,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애정이란 명목으로 자식에게 매달려 자식의 일상을 망쳐놓는 무서운 암세포 같은 부모도 있다. 사랑에는 보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에로스적 사랑과 주기만 하고 전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부모이면서 에로스적 사랑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 어떤 엄마는 자식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얘야,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며 너를 키우고 있으니 네가 크면 엄마를 잘 보살펴다오. 이런 엄마는 일종의 장사꾼과 같다. 이 엄마가 어떤 사정이 있어 여자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은 딱하지만, 이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상업상 금전의 채권자 대 채무자와 유사한 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육체적으로 낳은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대하는 모든 행위가 인간적이라고 평가될 수 없고, 또 무조건 존경받는 일도 없다. 노인들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의 표현을, 노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과신하는 데서 감사의 표현은 상실되어 간다. 만일 노인이 훈훈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엄연한 인간이며 아름답고 참다운 노년과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노인은 감사의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 노화의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괴로운 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의 표현, 바로 그것이 최후에 남겨진 단 한 가지 고귀한 인간의 임무인 것이다. 그리고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를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정관념을 버릴 것.
눈이나 귀가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이겠지만 노인이 되면 타인의 모든 속성을 고정시키고 싶어 한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10년 전에 A라는 곳에 살았다고 하면 그가 B라는 곳으로 이사한 것을 좀처럼 납득하지 못한다. 세상은 온통 정의투성이가 된다. 그러나 세상은 날마다 그 정의를 스스로 타파한다. 초등학생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 버리든가, 소바 가게는 소바를 먹는 가게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양이를 팔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소바 가게에서 고양이를 파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엉뚱한 일이 세상의 새로운 변화인 것이다. 노인이 과거의 경험만을 믿고 직감력으로 쇠퇴한 기능을 보충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될 수 있는 한 유연한 관찰과 논리 구성을 반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익힐 것. 이것 역시 노화의 정도를 심리적으로 명확히 측정하게 해준다. 새로운 기계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다. 몇 번씩 설명을 들어도 설명서를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어도 지능이 제 아무리 높아도 사용법을 모른다고 스스로 단정 짓는다. 그리고 그런 새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상태 그대로가 좋다며 거절한다. 이런 징후는 젊은 사람에게도 있으나 심리적 노화와 상당히 비례하는 것 같다. 사용에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능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노화인 것이다. 자신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는다. 만일 당뇨가 있다면 당뇨병에 관한 책을 스스로 읽어 병에 대한 초보자 나름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식이요법이 있으면 스스로 병에 알맞는 식단을 짤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좋다. 나이 50세를 넘어서부터 초보자용, 전문가용의 한방이나 정체요법, 침구, 지압 등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다. 그렇지만 머리가 맑아져 독서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에는 개통이 선 본격적인 책을 읽기로 했다. 언젠가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끝까지 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일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한방의 지식이었다. 급성질환에서는 서양의학,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는 한방이라는 구분은 있으나 한방을 이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양약도 먹지 않게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화초 가꾸는 일만 하면 빨리 늙는다. 노인이 화초를 가꾸는 일은 확실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초목은 묵묵히 자라거나 스스로 시들어가므로 본질적으로 그다지 호된 정신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거기에 비하면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모순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런 심리는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딱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화초를 벗삼는 생활이 항상 평평한 대지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면 인간의 마음을 상대하는 일은 흔들리는 통나무 위를 건너는 것과 같다. 흔들리는 통나무는 기민한 심리적 반응, 튼튼한 허리와 다리, 유연한 관절이 없으면 건널 수 없다. 화초를 상대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안이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더불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나이가 들어도 풍요로운,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구와 목표를 고려하면서 삶을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